안녕하십니까. 11차 시 수업이고요. 어, 지난 시간까지 드디어 이제 그 다항식에서의 지긋지긋한 계산 과정은 이제 끝이 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부터 하는 수업에서 이제 약간 수학적 개념, 어려운 개념, 이해 뭐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 들어가니까 조금 더 집중해서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는 것부터 확인해 볼까요? 살짝 올리고 출발을 할게요. 자, 오늘 하는 게 뭐냐? 예, 항등식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출발을 좀 하겠습니다. 아, 항등식이라는 요 개념 자체는 생각보다 상당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친구. 왜냐면은, 이 친구는 사실은 이거,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항등식을 왜 배우는 거냐라고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사실은 나머지 정리라는 거를 곧 배울 겁니다. 항등식 끝나자마자. 예, 나머지 정리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항등식의 개념이 필요해요. 그래서, 개념 항등식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셔야만 여기 있는 나머지 정리를 해결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나머지 정리 때문에 항등식을 배운다기보다 항등식 자체가 사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년 동안 계속 사용될 개념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개념이다라고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항등식의 정의가 뭐냐? 뜻이 어떤 거가 있느냐를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사실은 항등식이라는 그 용어 자체에서 이미 뜻이 나와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되죠. 가장 쉽게 해석하는 겁니다. 항등식이니까 항상, 예, 항등식의 항자 있죠. 항상, 등식, 다시 말해서 등호. 등호가 뭐냐? 예, 같다 요거 기억 보이시죠? 요게 등호라고 부른답니다. 항상 등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성립하는 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참인식이다, 항상 성립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항등식을 쉽게 생각하는 녀석이긴 한데, 사실은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의미는 요거 말고 좀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셔야 조금 더 편하게 해석을 할 수 있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자, 항등식에 기본적으로 미지수 문자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자, 문자가 있어요, 문자에 시계에 있는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예, 성립하는 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조금 더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첫 번째 거는 첫 번째 줄에 있는 거 눈에 보이시죠? 이 친구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항등식의 개념을 머릿속에 넣기 제일 편하죠. 항상 성립하는 식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편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문제를 푸시거나 개념을 쓰실 때에는 요게 좋아요.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성립한다. 예, 요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많이 쓰시는 거예요. 왜냐면 문자에다가 1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항상 성립하는 거다. 근데 선생님 도대체 어떤 값을 대입해서 성립하는 식이 도대체 어떤 게 있느냐 확 와닿지가 않는다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최근에 곱셈공식을 배웠기 때문에 곱셈공식 중에서 하나 예를 가져와 볼게요. x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친구, x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인 거 눈에 보이시죠? 이 친구가 뭐냐? 이 친구가 사실은 항등식입니다. 항등식이죠. 네. 쌤, 이게 곱셈공식이지 왜 항등식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누가 봐도 항등식이에요. 예. 왜냐면, 자, 보세요.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요 부분 우리가 좌변이라고 부르죠? 예. 왼쪽에 있는 부분의 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부분의 식 우리가 우변이라고 부를 거거든요. 예. 맞죠? 근데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같아야 달라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좌변에 있는 거 전개한 게 우변이니까 누가 봐도 뭐예요? 예, 같습니다. 예, 좌변과 우변이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첫 번째 정의를 살펴보세요.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다. 이걸 항등식이라고 한다. 예, 지금 좌변이랑 우변이랑 똑같은데 이게 뭐 다를 리가 있겠습니까? 같다라는 걸 등호를 못 쓸 리가 없겠죠.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제가 항등식이라는 녀석에 대해 약간 칸을 비워놨는데 여기 왜 비워놨느냐 칸을. 자,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우리가 편의상 항등식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어디에 대한 항등식이다라는 요 부분이 사실 추가돼야 됩니다. 문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처럼 문자가 하나밖에 없을 때는 헷갈리지가 않는데 만약에 문자가 두 개, 세 개가 되면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자, x라는 문자에 대해서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어느 문자에 대해서 항등식인지 설명을 해줍니다. 쌤, 그럼 대체 왜 여기다가 왜 x라는 녀석을 지칭을 합니까? 명시를 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문자라는 녀석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성립해야 된다 그랬죠? 다시 말해서 여기 보시면 식을 보시면 여기 x, 여기 x, 여기 x 보이시죠? 예, 여기 문자에다가 뭐 한다고요? 이 문자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도 이 식은 성립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주어져 있는 예시는 성립해야죠. 왜냐면 왼쪽 오른쪽 똑같은데 다르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자, 어떤 값을 대입한다는 말이 어떤 식의 해석이 되느냐. 자, 예를 들어서 제가 x에다 1을 대입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x에다 1을 대입하면 자, 왼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2의 제곱이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을 살펴보시면 1의 제곱 더하기 2 더하기 1이잖아요. 당연히 같겠죠. 같겠죠. 예. 1을 넣어도 당연히 같겠죠. 그 다음에 x에다 제가 만약 2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x에다 2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이 친구는 3의 제곱이겠죠. 왼쪽은. 그 다음에 오른쪽을 살펴보시면 2의 제곱에다가 4에다가 플러스 1이죠. 예, 같겠죠. 예. 그래서 지금 항등식이란 기본 원리 자체가 어떻게 해석되는 거냐면 그냥 왼쪽으로는 똑같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똑같기 때문에 문자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더라도 여기 어떤 값, 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어떤 값을 집어넣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식이 완벽하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는 건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좀 꼬이거나 하면은 훨씬 복잡해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어떤 부분을 하게 될 거냐면, 자, 올리고 출발을 합니다. 자, 항등식의 뜻은 알겠는데, 예, 항등식의 성질이라고 불리는 파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공식이라고 하시는 것들, 항등식의 성질,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게 있느냐? 사실은 여러 가지를 제가 제시를 할 건데, 이제 첫 번째 것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뒤에 것은 다 사실 같은 맥락이거든요. 같은 개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첫 번째 걸 이해하시면 뒤에 것은 조금 더 쉽게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과정부터 출발해 봅니다. 자, 가장 쉬운 형태꼴로요. 자, ax 플러스 b는 0이다라는 식이 있다고 합시다. 1차 식이죠. 근데 이 친구가, 이 녀석이 예,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네. 자, 이 친구가 만약에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사실을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느냐? 자, 화살표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ax 플러스 b는 0이다라는 녀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면 어떤 것이 성립하느냐?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모두 다 뭐다? 0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화살표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반대로요. a와 b가 모두 다 0이라면 반대로 x 플러스 b는 0이다라는 녀석은 x의 항등식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뭐 잘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좀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요거 머릿속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죠. x 플러스 b는 0이다라는 식이 있고요. 이 친구가 만약에 항등식이 된다라고 하면 a와 b는 모두 다 0이 되어야만 한다. 요게 항등식의 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 친구가 왜 이런 것이 성립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자,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자, ax 플러스 b는 0이다라는 녀석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x에 대한 항등식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여기 주어져 있는 x에다가 뭐 한다고요? 어떤 수를 넣어도 즉 1을 넣든 2를 넣든 뭐를 넣든지 간에 이 식이 항상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항상 성립해야 돼요. 네. 항상 성립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쉽게 와닿지가 않죠. 왜냐면은 x에다 1 넣을 때하고 x에다가 100 넣을 때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뭔가 분명히 다른 숫자를 넣었는데 다른 녀석이 되는데 이 녀석이 도대체 떻게 하면 항상 성립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게 간단합니다. 되게 간단해요. 왜냐면 선생님 저희가 여기 x에다가 1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100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마이너스 3이라는 애를 넣을 수도 있고 막 어떤 수를 막 집어 넣을 거잖아요. 근데 숫자를 바꿀 때마다 식이 분명히 바뀔 텐데 어떻게 하면 식이 안 바뀝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안 바뀌는 거 되게 간단하죠. 이 a라는 녀석에다 포커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x가 어떤 값을 가질 수 있어도 a가 뭐가 되면 a가 만약에 0이라고 칩시다. a가 0이에요. 그러면 0 곱하기 뭐가 되겠어요? x 여기 이렇게 표현되겠죠? 예. 다시 말해서 x에다가 어떤 값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a가 만약에 0이 돼버린다라고 하면 a가 만약 0이 돼버린다고 하면
여기는 이 결과물은 뭐일 것 같아요? 예, 이것은 항상 0이 되겠죠. 예. 다시 말해서 x가 값이 계속 숫자가 계속 바뀐다고 하더라도 사실 식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죠. 그런데 그럼 B값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이 식이 어떻게 돼야 돼요? 0이 되어야만 되죠? 그럼 더하기 B라는 값이 이렇게 있을 건데 이 B라는 값에다가 0이 나와야 되잖아요. 잠깐만 여기 0 곱하기 X를 했을 때 0 값이 나왔으니까 이 식이 성립하려면 세모값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이 친구도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0이 돼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AX 플러스 B가 0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걸 조금 더 해석해 보시면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선생님 0 곱하기 X 더하기 0은 0 이런 형태꼴의 식이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x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이 식은 항상 무엇일 수밖에 없다?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됐나요? 다시 해서 여기 주어져 있는 거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x 플러스 b가 0이다라는 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성립해야 된다? 0 곱하기 x 더하기 0의 형태꼴이 나타나야만 된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이제 항등식 문제가 좀 어려워지더라도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아니면은 이렇게도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시 한 번만 써드린다 그러면 선생님 ax 플러스 b는 0인데 지금 아까 전에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친구 0이라는 말은 선생님 오른쪽에 0이라고 했죠. 그러면 선생님 이 친구 오른쪽 우변을 보니까 x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x항이 없다는 말이 뭐겠어요? 0 곱하기 x겠죠. 상수항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0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려면 요거 0 곱하기 x 더하기 0의 형태 요 형태가 유지되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성질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 그럼 첫 번째 거를 내가 만약 이해했다라고 치면 2번 3번 4번 이런 녀석들은 조금 더 쉽게 와닿습니다. 자, 요거 살짝만 보인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게요. 1차식에 대한 항등식을 했으니까 내가 요번에는 2차식을 한번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식이 있어요. 여기 요렇게 식만 있을 때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식이죠. 근데 이 녀석이 또 뭐예요?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하자. 네, 이 친구가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하자. 그러면 양방향입니다. 이거 제가 사실 되게 많이 쓰는 기호예요. 이 녀석이랑 무엇이 성립할 거냐? 자, 여기 앞에 있는 이 부분 기억하세요. x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이 친구가 하나 성립하고 싶다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뭐예요? 0 곱하기 형태를 표현하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선생님 이게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뭘까? a랑 그 다음 뭐예요? b랑 그 다음에 c랑 다 뭐가 돼야 된다고요? 0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 다시 말해서 전체를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 아니면 여러분들 기억하시려면 이 친구 ax 플러스 b 더하기 c는 0이라는 친구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a와 b와 c가 다 0이다. 따로 증명하지 않고 바로 설명드릴게요. 다시 말해서 이게 한 성립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여기 x 여기 b 여기에다가 막 어떤 수를 막 집어넣을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0 곱하기 x 제곱에다가 0 곱하기 x에다가 0의 형태 꼴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내가 여기 x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더라도 이 왼쪽에 있는 식은 항상 어떤 값을 가질 것 같아요? 항상 0이라는 값을 가질 것 같죠? 예,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첫 번째 거랑 원리가 똑같네. 대신에 첫 번째 거는 1차식이고 두 번째 거는 2차식인가 보네.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번에 조금 더 확장판 버전이 있을 텐데요. 자, 3번이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3번에서 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만약에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 아니고요. 이제 우변에 0이 아니라 식이 나왔다라고 판단을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다시 말해서 자, 좀 식 복잡할 거예요. a 프라임의 x 제곱 플러스 b 프라임의 x 플러스 c 프라임이라는 식이 있다고 칩시다. 식 되게 귀찮았죠. 근데 이 녀석이 똑같이 뭐냐면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이 친구가 항상 성립하기 위해선 다시 말해서 x에다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등호가 성립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 a라는 친구가 뭐랑 a 프라임이랑 똑같아야 될 거다. b라는 친구가 b 프라임이랑 똑같아야 될 거고 c라는 친구가 c 프라임이랑 똑같아야 될 거다. 요게 세 번째 성질입니다. 차이점은 보이실까요? 두 번째 식과 세 번째 성질의 차이점을 보시면 두 번째 것까지는 사실은 우변이 다 0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변이 이제 식이 나왔어요.
쌤, 이게 되게 복잡한 개념이 나왔습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자, 사실은 여기 있는 포맷에서 이 3번은 2번을 이해하셨으면 3번은 따라와야 돼요. 따라와야 돼요. 왜냐면 3번이 되게 복잡할, 사실 뭐 이제 저희가 미정계수법에 대해서 언급을 계속 연결해서 할 거니까, 계수 비교로 보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2번이 참이라고 하면 3번은 참이 되어야만 해요. 왜 그러느냐. 자, 이렇게 해볼게요. 선생님, 만약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a 프라임의 x 제곱, 그 다음에 b 프라임의 x 플러스 c 프라임이라는 애가 있다라고 치면, 잠깐만요. 우리가 식을 누가 이런 식으로 놔둡니까? 식을 동량끼리 묶어서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 이쪽으로 넘길게요. 넘길게요. 그러면 넘겨놓고 보시면 보세요. a 마이너스 a 프라임의 x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b 프라임의 x일 거고요. 그 다음에 c 마이너스 c 프라임은 0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잠깐만요. 이 친구 어디서 되게 많이 보던 친구 아닙니까? 자, 제가 네모 세모 동그라미 표현할게요. 네모 곱하기 x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세모 곱하기 x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입니다. 잠깐만요. 이 친구 어디서 많이 보던 친구라고요? 2번에서 많이 보던 친구인 거 맞죠? 막 자동으로 움직이고 그러네요. 근데 이 친구가 x에 대한 항등식이라면 어떤 성질이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예, 여기는 0 곱하기 x 이런 형태꼴로 나타나야 된다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a랑 b랑 c랑 다 0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 말은 여기는 네모 값이 뭐가 돼야 돼요? 0이 되어야만 되고 세모도 0이 되어야만 되고 여기는 동그라미도 뭐가 돼야 되겠어요? 0이 되어야만 예, 이게 항등식이 될 거잖아요. 이 친구가 성립해야만 뭐예요? 항등식이 성립할 거예요. 왜? x에다 뭘 집어넣어도 항상 이 식이 성립해야 되잖아요. 0이 돼야 되잖아요. 잠깐만. a 빼기 a 프라임이 0이란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a랑 a 프라임이 똑같다는 얘기겠죠. 근데 b 빼기 b 프라임이 0이란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b는 b 프라임이랑 같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3번의 원리를 굳이 살펴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2번에서 오는 거랑 사실은 같은 맥락이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궁금증이 생기냐면 살짝 내용만 볼까요? 1번, 2번, 3번을 살펴보시면 1차식 1번, 1차식 항등식, 2번, 2차식 항등식, 3번, 2차식인데 조금 더 복잡해진 항등식의 형태꼴을 우리가 가져왔잖아요. 근데 지금 1, 2, 3번에 적어도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적어도 미지수 x 문자가 하나입니다. 한 개, 한 개. 근데 만약 미지수가 여러 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냐?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한번 표현 한번 해볼까요? 자, 4번입니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친구. 자, 지금 4번이 위에 것과 다른 결정적인 것은 x라는 문자와 y라는 문자. 다시 말해서 서로 다른 문자가 두 개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녀석이 항등식이라고 표현하면 제가 분명히 항등식으로 편의상 항등식으로 말하긴 하지만 어느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냐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죠. 자, 이 녀석이 예, x 그리고 y 문자가 두 개니까 x, y에 대한 항등식이다라고 만약 한다면 예, 문자가 두 개니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문자가 두 개 다 항등식이죠? 기본적인 포맷이 뭐라고요? 0이랑 곱하면 항상 x든 y든 뭘 집어넣어도 뭐가 된다고요? 그 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다시 말해서 이 친구가 항등식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똑같습니다. a랑 b랑 c랑 다 뭐가 돼야 된다고요? 0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여기 복잡하지만 원리 요거 약간 확장판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두 개짜리 문자에 대해서 보실 일은 사실은 많이 없을 거예요. 문자 하나짜리만 볼 건데 항등식의 원리를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여기 있는 x라는 친구와 여기 있는 y라는 친구에다가 어떤 수를 막 집어넣을 거예요. 100도 넣고 1000도 넣고 마음대로 넣을 건데 이 식이 항상 성립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되면 되느냐? 이렇게 되면 되죠. 선생님 0 곱하기 x랑 그 다음에 0 곱하기 y라는 형태꼴로 표현한다라고 치면 여기 있는 x와 y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0이잖아요. 그냥 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주어진 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상수항도 뭐가 되겠어요? 0이 되면 되죠. 그럼 x랑 y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이 식은 항상 뭐가 될 수 있어요? 0이 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항상 성립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신다 그러면 항등식의 개념이나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기가 조금 더 편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자, 지금 항등식에 대한 개념인데 생각보다 오늘 좀 수업 좀 길죠. 근데 한 번에 끝내는 게 좋기 때문에
조금 더 하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이제 실전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이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자, 살짝 날리고요. 이제 어떤 거를 추가적으로 좀 하셔야 되냐면 요 부분 자 살짝 올리고 출발을 합니다. 미정계수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미정계수법이 뭐냐? 그러니까 이거 말 그대로 해석할게요. 미정, 정해져 있지 않다. 정해져 있지 않다. 미정인 거죠.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해서 문제 내겠다 얘기예요. 미정, 정해져 있지 않다. 모른다. 그래서 니들이 찾아봐라 이런 거고 개수라는 말을 모르진 않죠. 문자 앞에 붙어 있는 숫자니까. 그냥 정해져 있지 않는 문자 앞에 있는 숫자를 구해봐라. 뭐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미정계수법이 어떤 게 있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수 비교법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치 대입법이 있습니다. 굳이 이 용어를 알아야 되는 거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굳이 용어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어요. 용어까지는 아시고 그냥 대충의 얘가 어떤 건가부터 어떤 건지 의미만 조금 알고 계셔도 충분한데 개수 비교가 뭐냐면 그냥 되게 직관적으로 설명할게요. 좌변이랑 그 다음에 우변이랑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같겠죠? 항등식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왼쪽의 거랑 오른쪽의 거랑 비교해서 그냥 비교하는 겁니다. 왼쪽, 오른쪽. 그게 대수 비교법이고요. 그 다음에 수치대입법이란 게 뭐라 그랬냐면 항등식의 정의가 뭐라 그랬죠? 문자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수치를, 다시 말해 숫자를 뭐 하는 거야? 대입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는 문자 x에다가 뭐 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숫자를 아무거나 대입해 볼 거다. 근데 대입할 때 어떻게 대입하겠어요? 좀 쉬운 것들, 내가 알기 편한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죠. 그래서 요 미정계수법은 이제 개념을 보시기보다 실제로 문제를 보시는 게 좀 낫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하나 가지고 출발을 해볼게요. 자, 얘입니다. 자, 1차식으로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a 곱하기 x 플러스 1이란 친구하고 b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란 친구가 자, 3x 플러스 2라는 식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되느냐?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 항등식이라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어떤 것부터 먼저 출발을 해볼 거냐면 뭐지? 수치대입법부터 반대로 가볼게요. 수치대입법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수치대입을 한번 해보자. 수치대입이 뭐라고요? 항등식이라는 친구가 기본적으로 x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성립하는 거니까 선생님 여기는 x, 여기는 x 다 찾아보세요. 예. 여기 있는 x에다가 뭐 한다고요? 예, 숫자를 막 집어넣을 건데 어떤 수를 집어넣더라도 이 식이 성립해야만 됩니다. 왜 성립해야 되느냐? 항등식이니까 성립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무슨 숫자를 집어넣을 거냐라고 물어보신다 그러면 예, 내가 쓰기 편한 거 해야 되겠죠. 왜냐면 x에다가 내가 뭘 집어넣느냐?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고 치자. 예.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a 곱하기 0이겠죠? 예. 그 다음에 b 곱하기 얼마 나올 것 같아? 마이너스 2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에 플러스 2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어떤 식이 등장했느냐? 마이너스 2배 b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식이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되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고 숫자를 뭐 100을 넣고 1000을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굳이 이 식이 편하게 계산되기 위한 부분을 살펴본다라고 하면 x 당연히 뭘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1이라는 친구를 대입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됐어요? a 곱하기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b 곱하기 뭐가 되겠어요? 0이 되겠네요. 예, 어떤 숫자 대입하는지 아시겠죠? 0 만들어주는 게 제일 편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3 플러스 2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2배의 b라는 친구가 어떻게 표현될 것 같아요? 예, 5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2배 A입니다. 미안합니다. 지우기가 좀 그래서 2배 A죠. 그래서 결론이 나왔어요. 어떤 결론이 나왔느냐? 선생님 A라는 친구는 2분의 5가 나왔고요. B라는 친구는 얼마가 나왔느냐? 2분의 1이 나왔다. 다시 말해서 사실 뭐 문제를 적어드리진 않았습니다. 이게 항등식이라면 AB 값을 구하는 게 분명히 문제였을 거거든요.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수치 대입이라는 것은 항등식의 개념 그대로 가는 거죠. 어떤 숫자를 넣어도 되는 거니까 넣어본 겁니다. 됐죠? 그러면 두 번째 파트로 들어갈 게 뭐냐면 자 개수 비교입니다. 사실 항등식의 문제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우선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저작권 때문에
제가 이제 그 학력평가 이제 편집하고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설명을 문제 유형을 좀 더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합니다. 개수 비교는 뭐냐? 그냥 좌변이랑 우변이랑 내가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비교할 거라고 했죠. 그러면 좌변과 우변을 정리해 봅시다. 여기 주어져 있는 식을 정리를 잠깐 할게요. 좌변이 정리가 좀 안 됐으니까 정리를 해보시면 선생님 a 플러스 b의 x라는 친구에다가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라는 친구가 3x 플러스 2랑 같군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보기가 훨씬 편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선생님 여기 있는 좌변하고 여기는 우변하고 여기가 좌고요. 여기가 우인데요. 네, 똑같아야 되겠죠. 학능시라 그랬으니까. 선생님 그러면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하게 a 플러스 b라는 친구하고 여기 3이라는 친구하고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같아야 되겠죠. 다를 리가 있겠습니까? 이게 다르면 뭐 말이 안 맞겠죠. 그 다음에 색깔 검은색 살짝 쓸게요. 여기 a-b라는 친구하고 2라는 친구하고 여기는 이 두 친구도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같아야 되겠죠. 다르면 안 되죠, 이 친구가. 다시 말해서 살짝만 올릴게요. 네. 자, 다시 말해서 여기서 나온 식이 뭐가 있느냐? a 플러스 b라는 친구가 얼마다? 3이다. a 마이너스 b라는 친구가 얼마다? 여기 있는 친구가 2다. 네, 바로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여기 있는 거 뭐 계산하시면 뭐 더하기 할까요? 더하기 하면 2a라는 친구 얼마 나와요? 5 나오죠? 다시 말해서 a 값이 얼마 나와요? a 값은 또 2분의 5가 나오겠죠. a 값이 2분의 5라면 b 값이 얼마 나올 것 같아요? b 값은 2분의 1이다 라고 나오겠네요. 잠깐만요. 위의 방법과 아래 방법이 결과가 어떻게 돼요? 두 가지 다 동일하죠? 네. 같은 건데 뭐 답이 다를 리가 없겠죠. 다시 여러분들이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수치 대입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성립하니까 그 식을 조금 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항등식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개수 비교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똑같을 거니까 그냥 비교해서 같은 거 같은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석하실 수 있겠어요. 자, 오늘 강의는 조금 길었었는데 항등식의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항등식 이런 거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다음 시간에 연결될 나머지 정리라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쉬워져요. 그래서 나머지 정리 파트 수업을 듣기 전에 기본적으로 항등식 이런 거구나라고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문제 유형이나 좀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우선 항등식 개념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